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네이처스의 말씀드립니다. 금요일 날 상당히 많은 폭락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제가 이 네이처셀과 관련해서 급락이 나타났을 때 이제 영상을 이제 드리기도 했습니다만은 이제 마감이 되고 나서 예, 전반적인 것을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합니다. 이 이번 급락의 성격이 뭐냐? 네, 이게 일단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죠? 네, 이 성격을 우리가 알아야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바둑 같은 경우도 이제 복귀를 해봐야 우리가 네, 어느 정도 실력을 계속 키워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뭐 비슷한 이치입니다. 네이처셀도 이 급락의 배경을 정확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뭐 지나간 건데 뭐 할 수 없지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쪽으로 한번 보시는 게 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네이처스의 주가 판단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승부주 하나 말씀을 좀 드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꼭 하셔서 대박 내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럼 지금 네이처스의 막바로 말씀드립니다. 음, 여러분들 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어려운데도 많이 주시는데요. 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이 네이처셀의 급락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외인들이 물량을 때린 거죠. 외인들이 물량을 때린 게 얘네들이 왜 때렸느냐? 결국 뭐 이때부터 외인들 주로 매수했던 장구가 차익이 나니까 좀 물량을 때린 거죠. 그러면 어떤 악재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압박을 크게 준 건가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제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있기는 해요. 근데 뭐 큰 의미가 없죠. 뭐 이를테면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강스텐 바이오텍 같은 경우가 줄기세포, 자가지방 줄기세포 요걸 들고 나왔거든요. 얘네도. 그래서 일본의 공급 승인을 받은 거.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이처셀은 뭐 일본에서 2015년도에 허가를 받았죠. 한참 시기가 떨어지는 애들이에요. 강스텐 바이오텍 이런 애들은. 그죠? 우리가 뭐 골관절염 관련해서 코롱 뭐 티슈진도 있고 뭐 강스템도 있고 뭐 입셀 같은 애들 이런 애들 뭐 임상 초기고 우리가 뭐 생각할 필요는 없고 메디포스트 뭐 카티스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 한물 간 겁니다. 그죠? 지금은 조인트 스템이 신선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뭐 이런 재료들도 있었지만은 그것이 주가를 크게 내렸다고 볼 만한 악재거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재료보다는 수급에 의해서 내렸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쭉 올라가지고 악재가 나와서 타격을 받은 종목들도 바이오 쪽에서 좀 나왔잖아요. 뭐 이를테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그 같은 경우가 작용돼서 지금 알테오젠 차트입니다만 이렇게 최근 폭락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펩트론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죠? 펩트론 같은 경우 펩트론 차트입니다만은 근데 네이처셀은 사실 그 어떤 악재가 나와서 이렇게 폭락을 했다면 그게 어떤 그 악재가 좀 해소되고 잠잠해질 때까지 주가가 연속적으로 하락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감이 될 수 있는 건의 악재가 없었다는 겁니다. 단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는 거죠. 그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장중에도 드렸지만 여기서부터 최근까지 가장 많이 그 샀던 창구 10월 23일부터 11월 21일까지 가장 많이 샀던 창구가 모건 스탠리가 50만 주, JP 모건이 한 40만 주 샀다. 근데 얘네들 중에 제가 장중에 설명을 드렸지만은 얘네들 중에 매도를 한 애들이 어디에요? 모건 스탠리하고 JP 모건에서 좀 매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죠? 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는 안 나타나죠. 신한증권 정도만 나타납니다만은 우리가 현재가 화면을 보고 여기서 외국계 합계 안 보이는 창구를 보면은 되게 JP 모건이 28만 주 털었고 모건 스탠리가 14만 주 털었어요. 네, 요거는 뭐 중간에 일단 정보가 여기서 딱 끝나서 정확한 정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장중 상황 11시 반까지 상황을 보면 JP 모건이 28만 주 털었고 모건이 한 14만 주 털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결국 이제 우리가 JP모건 같은 경우는 38만 주 샀다가 28만 주를 파는 거니까 10만 주 남았고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한 49만 주 샀다가 14만 주 판 거니까 계산적으로는 35만 주 아직 남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JP모건 얘네들이 물량의 여태까지 그 샀던 물량의 3분의 2 정도를 털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주가를 누른 원인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볼 수 있는 정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차익 매물이 나와서 걔네들 때문에 미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외국계는요, 얘네들이 팔고 나가면 또 다른 외국계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요. 외국계가 다 빠져나간 건 아니죠. 아직 좀 남아있고. 그리고 이 수급이라는 것은 어떤 단기적인 악재 요인이지, 중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이제 조인트 스템의 승인 여부죠. 이게 뭐 살아있잖아요. 이게 뭐 재반려됐다는 악재가 나온 건 없잖아요. 미국 EB 3회 이상이 실패가 되거나 뭐 그런 건에 악재가 나왔나요?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수습이 될 수 있는 하락이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알테오젠이나 이 펩트론 같은 경우는 악재성 재료가 나오고 이것이 결국은 주가를 누른 거란 말이에요. 네이처셀은 그렇지 않고 단기적인 차익 매물 정도 나온 거다. 단기적인 차익 매물 나와서 이거 받아주면 또 갈 수 있는 거고. 조인트 스템이 반려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금요일날 장 마감하고 시간외를 보니까 한 2.6% 상승을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일단 뭐 거래 작은 시간에 단일가 시장이지만 일단 그래도 안위가 어느 정도 좀 되는 모습이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수급으로 좀 밀린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첨단 재생 의료권과 관련해서 최수진 의원 건에 대한 재료가 또 실렸죠. 그래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요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일단, 좋은 얘기를 일단 했어요. 네. 축사에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서 첨생법에 대한 우호적인 축사를 했다는 거 일단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첨생법이 이제 내년 2월부터 실시가 되면은 사실 이 조인트 스템 승인을 안 받아도 이걸 시술을 할 수는 있을 거로 봅니다. 매출이 꽤 발생할 거예요. 다만 이제 승인을 안 받은 곳에서 이곳저곳에서 이제 하게 되면은 경쟁률이 있겠죠. 그죠? 승인을 받은 업체하고 승인을 안 받은 업체하고는 좀 차별화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싶고요. 여하튼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첨생법 개정안이 이제 실행이 되면서 내년 2월부터 시술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승인을 안 받아도 시술이 되는 거니까 첨생법 개정안 건만 가지고 본다면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실 그런 건에 대한 플러스 모멘텀이 역시 굉장히 그 좋은 거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죠? 네, 그거 생각할 필요도 있지 않나.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본에 안 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국내 시술이 가능하면 왜 일본 갑니까? 그냥 한국에서 해버리지. 네, 비행기값 버리고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부분은 주가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HLB 같은 경우도 결국 아직도 그 승인을 보고 계속 시세를 내고 있지만 어떤 그 중간 과정에서 이런 그 고점을 찍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돌리면서 최소한 쌍봉이라도 나온단 말이에요. 대마들은 쌍봉이나 쓰리봉을 만들고 그리고 흔들리면서 처지는 경향이 있어요. 단봉으로 그냥 한번 찍고 끝나진 않습니다. 절대. 요걸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뭐 알테오젠 이런 거는 뭐 급작스럽게 악재가 나와서 이제 이런 모양을 형성을 한 거죠. 근데 대부분은 쌍봉, 쓰리봉 정도는 만들면서 무너지는 거지 그냥 막 무너지진 않아요. 그거 분명히 생각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은 뭐 악재가 나와서 밀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조인트 스템 승인에 대한 기대 가지고 가는 거고 미국 임상 2B 3회 이상 요거 12월 말 중간 발표 나오는 그 건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라박사 강연에서 라박사가 좋은 얘기 또 할 수도 있어요. 위기에서 항상 그 구원투수 아니겠어요. 11월 25일 날 월요일 날 그리고 11월 26일 11월 28일 날 강연회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라박사 입에서 무슨 얘기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주가 흐름이 강력하게 반전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아실 수 있어요. 그죠? 지금
강연회가 다시 이제 다음 주 월화 계속 이제 됩니다. 그런 건에 대한 기대도 할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네이처셀 홈페이지 같은 데 가보시면은 여러분들 이제 라이브방 이런 거 갑자기 이제 하는 건이 갑자기 뜹니다. 갑자기 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해서 봐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지금 여기 보니까요. 자, 라박사 이게 떴네요. 예, 라박사 그 라이브방이 떴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면 자, 11월 30날에 떴네요. 네, 11월 30일. 11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네, 박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러분 EOP2 미팅에 대한 얘기가 지난번 라이브 방에서 나왔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가가 꽤 뜬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11월 30날 토요일 요건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물론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 라박사 강연에 요 25일, 26일, 28일도 주목하고요. 그래서 이런 강연회에서 우리가 미처 못 들었던 새로운 이야기 보따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항상 여기서 히든 스토리가 공개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거 우리가 주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요건과 관련해서 여하튼 신속한 재료가 나오는 대로 막바로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니까 네이처셀이라고 꼭 문자를 주셔야 제가 연락을 드릴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제가 이거 드리잖아요. 뭐 궁금한 것도 여쭤보고 말이죠. 추천주도 좀 받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네이처셀 매매도 잘하고 번지수를 잘 찾아가야죠.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네이처셀은 제가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꼭 문자를 주세요. 문자를 주신 분에게 제가 그 혜택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승부를 걸 만한 더블 승부주 요거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요거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자, 승부주. 네, 여러분들이 승부를 걸어볼 만한 종목 더블 승부주입니다. 네, 더블 승부주 하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여러분 3만원에서 6만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섹터는 산업재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시총은 변동성 크고 등락만 많은 중소형주 아니고요. 네, 대형주 쪽에서 선택을 해봤습니다. 목표는 더블 가격대예요. 네, 뭐 물론 이제 더블에서 3더블도 갈 수 있고 더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목표를 더블 가격대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투자 기간은 이제 빠르면 1개월, 네, 그리고 늦어도 3개월 안에 승부를 낼 수 있는 승부주를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그 차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차트가 좋아야죠. 네, 수급이 좀 좋아야 우리가 할 만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지금 요런 종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주봉 차트인데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주, 20주, 60주, 120주까지 전부 정배열 패턴으로 지금 현재 전개가 되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한 1년 반 동안 다지다가 이제 막 터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제 막 터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 이 전에 차트 흐름이 없는데요. 자, 요 정도에서 좀 고점이 형성이 돼 있죠. 네, 그래서 여기서 치고 나간다면은 이 정도까지 최소한 더블 정도는 우리가 목표로 할 수 있는 그 종목입니다, 여러분. 1년 반 동안 다졌기 때문에 그만큼 상승 초기이기 때문에 이 폭발력이 대단히 크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특징적인 걸 볼 것은요.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된 종목입니다. 여러분, 이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되면은 주주 환원 정책이 엄청 좋은 경우만 여러분 밸류업 지수에 편입되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된 종목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강력한 모멘텀을 형성을 할 가능성이 높겠다 이거예요.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100종목만 있죠. 100종목. 100종목만 있습니다. 뭐 200종목도 아니고 300종목도 아니에요. 자, 그만큼 이런 기준에 적합한 그런 종목만을 밸류업 지수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이 밸류업 지수에 편입됐다는 것은 엄청난 모멘텀이 있다. 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네. 자, 그리고 실적을 한번 볼까요? 네, 실적을 한번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뭐 차트 좋고 괜찮다고 그래서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실적도 점검을 해야 돼요.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한 60% 증가했어요.
네. 그리고 누적을 해서 3분기까지 실적으로 본다면 누적 영업이익이 작년 3분기까지의 누적 영업이익의 더블입니다. 여러분. 더블. 네. 100% 증가한 그런 종목이다. 그만큼 우리가 믿고 할 수 있는 종목이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여러분. 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사실 지금 여러분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예전에 그 투자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굴뚝주. 이 굴뚝주들이 더 각광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굴뚝주 쪽에 속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는 환율이 높고 하기 때문에 이 굴뚝주가 가능성이 좀 있고 트럼프가 가만히 보면은 이 굴뚝주 쪽에 많이 그 정책을 뭐 밀고 나가는 그런 패턴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관련해서도 그 큰 줄기에 트럼프 정책 관련주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유사 기업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니까 피어그룹 해외 유사 기업과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해외 평균이 이제 퍼가 한 21배 그리고 PBR이 한 4.4배의 유사한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지금 보니까 그 되게 작년 기준에 퍼가 이 종목이 6배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6배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PBR도 보면은 한 1.3배수밖에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여력이 굉장히 많죠. 해외그룹하고 비교할 때. 자, 이런 강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겠다. 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요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종목이 최근 5년간에 걸쳐서 최고 퍼가 있었고 최고 PBR이 있었어요. 자, 퍼 40배 그리고 PBR 2배까지 날아갔던 종목입니다. 근데 작년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퍼가 6배밖에 안 됐고요. PBR은 1.3배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력이 굉장히 있다. 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아실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요런 강점이 있는 종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연기금과 외인이 쌍끌이 매집을 이제 막 시작해요, 여러분. 네, 외인은 이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했고 기관은 꾸준히 매수를 하면서 여기서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좀 더 가속도가 나기 시작하고 있죠.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국면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하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은 상당히 메리트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런 종목이라면은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 종목을 제가 매수부터 매도까지 그리고 중간에 AS까지 지속적으로 해드릴 거고요. 자, 요 번호로 뭐라고 주시면 되냐면 승부주, 그죠? 네, 승부주. 네,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그 매수부터 매도까지 AS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케어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꼭 문자 주시고 승부주에서 한번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